오늘은 6월 24일이고요. 자,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준님 어서오세요. 골드만님, 오부자님, 지금은님, 대제비제이님, 피정님, 가치나님, 이미자님, 모중님 어서오시고요. 류동진님, 풍림부자님, 이영란님, 밤토리님, 불효파 불효회님, 안동부자님, 너는 나의 꽃님, 살벌한 스윙런님, 원태호님, 김진기님, MH님, 윤영숙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짱순이님, 박미선님, 긍정의 힘님, 상시10%님, 도채호님, 김수희님, 바다님, 오이천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1292님, 백만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해피해피님, 백호님, 주식부자 휴아달님, 파송송 양봉탕님, 네. 피플님 어서 오세요. 네. 행건님 반갑습니다. 해피정님, 졸졸졸님, 부자오빠님, 장선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50의 우중충에 이거 좋은 옷이에요. 네. 휠라에서 나온 겁니다. 휠라. 네. 휠라로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네. 옷 질이 좋아. 이게 거시기 같아서 보이지만, 네. 상투시령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자고요. 네.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듯이. 네. 오늘은 뭐 하이닉스가 좀 내려간 거 말고는 네. 하이닉스조차도 이제 마지막에 조금 올려놨죠. 네. 꼬리가 조금 달려가지고 뭐 한 6%까지 빠졌었는데 근데 좀 더 빠져야 되죠. 네. 지금으로서는 뭐 20만 원까지도 한번 열어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만 원 너무 심하면 네 21만 한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조정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어차피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정이. 네. 이 엔비디아의 주주총회 그다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나온 게 26일. 요때까지는 재미없습니다. 24일 오늘 재미없었죠? 네. 25일 재미없습니다. 네. 26일도 저녁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26일도 오전에는 일단 경계심이나 뭐 내일까지 내리면은 26일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뭐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여러분들한테 변화받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대신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 있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것만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가 뭐 중내산에 뭐 그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일찍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고 들어가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하락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심리는 이제 일단은 내일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내일까지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이제 이 크리스토퍼의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살짝, 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네, 괜찮습니다. 네. 백호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조정이 나오든 말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백호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생아메리카노 1잔 하세요. 네. 조정이 나오든 말든 일단 계좌만 튼튼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빠졌어요. 네. 하이닉스가 그래도 생각했던 보다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0.1% 정도 빠진 것 같아요. 0.1%. 그냥 보합입니다. 거의 그냥 네, 지난 주말하고 거의 변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ST7 성투 7성 네. 삼성전자 일단 올랐잖아요. 플러스죠. 네. 삼성전자 우선 좀 올랐죠. 플러스예요. 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어요. 네. 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올랐죠. 네. 올랐어요. 플러스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올랐죠. 네. 괜찮죠. 네. 현대차 EUP도 오늘은 네. 보합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기아차 올랐죠. 뭐 문제 있는 게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덩어리 져 있는 애들이 잘 버텨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할 때 대형주로
포트를 구성해줘라 라고 얘기해드린 이유는 얘들은 하방에 대한 그런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릴 때 많이 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주가가 내릴 때 많이 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는 시장이 자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도 업종군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내려갔잖아요. 2차 전지가 내려가니까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원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조정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것도 그 단기적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포트를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가지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괜찮냐 안 괜찮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선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소부장 뭐 이런 것도 좀 내려서도 별 상관없죠. 네, 자동차 부품 오늘 뭐 큰일 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부담될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다가 LG전자 주가 올라가죠. 네, LG전자 좋아요. 이런 눌림목자리 공략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네, LG전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반등하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좀 풀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1900개가 넘는 종목, 19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1900개요. 1900개가 하락을 했고, 올라간 종목은 언뜻 봐도 600개가 채 안 됩니다. 네. 600개가 채 안 됐는데, 이쪽에 우리가 그래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야. 즉,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상승 종목 쪽에 어느 정도 포진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어. 생각해보면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0.7이에요. 마이너스 0.7이고요. 코스닥은 1.3. 이 정도 밀렸기 때문에 제법 나쁜 장이죠. 보통은 이럴 때 그냥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 놓으면 계좌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차가요. 상승은 1.6이고 하락은 3.7이에요. 플러스 1.6에 3.7. 이거는 300개 기준입니다. 즉 300여 개의 종목이 1.6% 정도 올라온 게 300등이란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3.7이니까 하위 300개 종목이 마이너스 3.7 이상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1.6에서 마이너스 3.7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죠. 네.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경우는 계좌가 대체적으로 지금 대충 간단하게 편차만 본다면 원래는 더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편차만 본다면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네. 4.3%는 너무 심한 거예요, 오부자님. 네.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빠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0.5 정도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계좌를 방어를 해준다는 거지. 주가가 하락할 때 계좌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추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장기 하락 추세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장기 하락 추세는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을 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LG전자가 장기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어디가 장기 하락 추세일까? 장기 하락 추세는요. 추세가 이 하락이 이미 마무리된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때 선 그어놨잖아요. 9만원부터 만원대까지. 이건 장기 하락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돌려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건 장기 횡보입니다. 횡보. 횡보 패턴이야. 이거는 내려가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징글징글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요거는 지금 하락 추세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풀이가 될 것이냐인데 요거는 이제 위로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추세를 돌리느냐. 지금은 이 낙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역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원대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전저점이잖아요. 최저점 라인대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갈 수 있겠죠. 이번에 반등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지선 근처에 있다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상황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네, 우리가 뭐 손실을 많이 봤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요. 네, 그냥 놔둬보세요. 네. 이런 쪽은 뭐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할 건 아니죠. 나쁘다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좀 나쁘다거나 상황이 좀 안 좋다거나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거예요. 2차 전지가 그런 거고 NC소프트 같은 거 이거는 지금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지랄 맞은 상황이 좀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것도 이제 지지선 여기인데 이제는 이제 15만 원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이미 많이 근데 15만 원대 논하기는 좀 그렇다 이게 그죠?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러고 있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힘든 이야기죠. 네. 봐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봐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뭐 대응 자체를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죠?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나와버리게 되면 나쁜 추세에서 이제 더 밀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요거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네. 모나용평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올라왔잖아. 네. 이런 것들도 장기 하락 추세로 보기는 이제 어렵죠. 네. 이거는 이제 지지선이 원래 여기 위쪽에 있는데 요 아래쪽에 형성돼 버렸어. 3,000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올라가야 됩니다. 위쪽에 이제 저항 라인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 넘겨가야 되는데 당연히 매물대 나오니까 조정 받겠죠? 네. 들어왔다가 가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그냥 바로 올라갈 것 같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매물대나 이런 데 조정을 항상 받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추세가 끝났다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도 그러지. 네? 지금도 그래. 지금도 물어보죠. 매도해야 됩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그럼 질문하지 말라니까. 네? 매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나의 원칙대로야. 그러면 막 파시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건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시장이 장기적 상승세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이 꺾이는 거라면은 단기적 올라갈 때 다 팔아먹어야 돼. 네? 근데 시장이 지금 이거 조정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무서워? 왜 무섭지 이게? 이게 조정이 이게 무서운 조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좀 얻어낼 수 있는 그 기회의 요소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추세는 어차피 지금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추세라는 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이게 추세가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상향은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조정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지금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면 주가가 상승했던 시절을 한번 봐보세요. 상승했던 시절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주가가 뭐 크게 조정도 받고 작게 조정도 받지만 이게 대세가 상승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요. 조정이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받아가지고 더 위로 올린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서울 게 전혀 없는 장입니다. 네. 이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이 좋아지는 단계 속에서 장이 올라가죠. 장이 상승하는 장이에요. 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적이란 말, 실적. 실적이 좋아지는데 어떤 거에 실적이 좋아지느냐면 전차 군단의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전차 군단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적 좋은 주식에 매수가 몰린 건 당연하죠. 실적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겠어요? 더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2014년 장 아니고요. 이런 장 아니고 2003년 4년도 여기 시기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요런 장이라 봐야 됩니다. 요거야 요거 요게 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징글징글하다 뭐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보유하셨길래 징글징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네, 여기서도 사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징글징글하다 생각되는겨? 그러면 지금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시장 자체가 2021년도에 샀다 계속 내리기만 했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지 요거밖에 안 됐어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2700 넘어서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징그럽다 그러면 안 되지. 네.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 아우 징그러워요. 언제쯤 됩니까? 이거는 그냥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는 소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 발할 단계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원래 계산대로 가면은요, 여기 정고점 3,300 또는 적어도 3,000포인트 넘어가야지 이제 계좌가 플러스로 좀 나볼까?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 네? 근데 지금 왜 수익이 안 나요?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포트를 잘 짜고 잘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익이 많이 나온 거지. 네, 이게 그냥 가만히 방치를 했거나 뭐 아무것도 안 했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접근을 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나는 장입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장이 아니야. 근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가 수익이 나서 지금 막 이렇게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막 그러는 거지? 뭐 때문에? 내 덕분이잖아요. 쌤 덕분.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모자를 쓰고 나온 거야. 내 덕분이야.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성투 칠성 덕분입니다. 네. 여기서 수익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하반기 주도주로는 자동차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종목들 처음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처음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하이닉스 처음 샀을 때 8만 원대 샀을 때 어때? 기분 더러웠잖아. 삼성전자 기분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그 당시는 네 아주 지랄 맞았던 항상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대로야. 네. 네? 삼성전자도요. 삼성전자도 얼마나 싫어했어요. 올라오기만 하면 팔아먹을 거야. 뭐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 숱하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요만큼 왔을 때 또 주식 못 해먹겠다. 요만큼 왔을 때 주식 못 해먹겠다. 이만큼도 주식 못 해먹겠다. 이제 8만 원 넘었는데도 주식 못 해먹겠다. 삼성전자 못 해먹겠다.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그럼 언제 해먹겠다는 얘기요? 주식은 항상 뭐다? 저점 매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쌀 때 사놓으시면 됩니다. 너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뭐 여기서 사가지고 요만큼 올라서 야 이때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어. 팔고 싶으면 파세요. 팔고 싶으면 팔어. 근데 저는 분명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전략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여기 팔아야 되겠어. 이봐 내려가지. 내가 팔기 잘했잖아. 팔기 정말 잘했을까? 팔기 정말 잘한 거요? 아니잖아요. 이 가격대는 이미 넘어갔잖아. 지금 막 조정이 심하게 나와요. 힘들어요. 막 그런 상황이 언제냐면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점을 찍었던 바로 그 시점이요. 네? 그때보다 가격이 높아. 근데도 지금 죽겠다는 얘기요. 왜 힘들다는 얘기인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만큼 내려간다고 팔아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만큼 내려왔다고 팔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끝났나요? 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건 소모전이에요. 그죠? 굳이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나쁜 영향이 있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추세를 생각하고 흐름을 생각하고 그런 걸로 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 네. 한희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삼전 한혜균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합니다. 생 덕분 이거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세요. 춤추는 거 말고 내 사진 빵뜨기 할까? 내 사진이 빵뜨기. 네. 아니 삼성전자 들고서 고민하는 사람, 하이닉스 들고서 고민하는 사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었다는 사람. 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사도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
이런 분들은 돈을 과연 벌고 있을까? 난 정말 궁금해. 이거 빨리 집 주소 찍어야 돼. 내가 가정 방문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가 이제 대세하라고 들어간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정 한 번 나왔을 뿐이야. 조정 한 번 나왔을 뿐이요. 이틀 빠지면 큰일 나겠네. 아주 그냥. 나는 정말 기가 차. 얼척이 없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세 하락이요? 대세 하락이 뭔지 아나?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경험해 본 적이 왜 없을까? 여러분들 2020 이미 경험했잖아, 솔직히. 언제 경험했어? 2021년도에 이게 대세 하락이에요. 이때 경험을 다 했잖아. 이런 모양 나왔어요? 이거 모양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안 나왔잖아. 이만큼 올라가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막 미쳐버리는 그때의 그 포지션 있는 거 있어요? 요즘에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막 밤에 잠자기 싫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막 계좌만 봐도 웃음이 실실 나와. 헤헤헤헤헤. 막 그래? 네. 그냥 허를렐렐렐 하는 생각이 그냥 너무 즐거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 멀었어. 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도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벌써 상투를 논하는 거지? 왜 상투를 논하고 왜 대세 하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왜 조정 때 팔아먹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아, 이거는 네. 분명한 건 여러분들 내가 하락장만 봐서 그래 무서울 수도 있어. 계속 하락하기만 했었으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지금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1년 반 동안 하락했어요. 홍규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하락만 경험해가지고 두렵다. 1년 반 동안 하락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미 올라왔잖아요. 이미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좌가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더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다고요. 응?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소부장을 많이 사서 그렇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ST7이 아니잖아. ST7이 아니고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꽉 차서 비중이 꽉 차서 더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사야 된다.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랬어요? 비중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냥 매매하시는 것처럼 작게 담으시라고요. 작게.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했다. 뭐 그래도 종목이 사실 그렇게 소부장이 많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소부장 때문에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소부장으로 손실이 그렇게 발생하지도 않았어. 네. 소부장이 뭐 빠졌으면 얼마 빠지겠습니까? 지금 사실 밑에서부터 사신 분들은 수익이지. 동진도 뭐라고 하지만 동진도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야. 동진이 뭐 끝난 것 같아요? 그 밑에서 여기 사신 분은 수익이잖아, 수익. 여기서 산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럼 뭐 빠지면 얼마나 빠졌겠다고? 얼마나 빠졌겠어요, 이거?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사면 되는 거다. 이런 데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사면 손실이 커요. 근데 비중도 많이 실었어. 그럼 손실이 크다고. 동진도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수익이에요. 솔브레인이요? 이것도 수익이지. 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대세 하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추세를 봤을 때 추세는 그럴 줄 아시죠? 추세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럴 때 다 팔고 다 떠났어야 돼. 다 팔고 다 떠났어야 돼. 이거 주식 못 합니다. 이러면 주식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못 하는 거야. 나는 단타를 치기 위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하겠다. 그러면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 내가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길게 보고. 자, 어쨌든 HBM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대장주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거는 쓸데가 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걱정.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전문 용어 기우라고 해요. 기우.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걱정.
원익도 마찬가지죠. 네, 원익도 제가 높은 가격으로 네, 리딩을 하는 거다. 내가 내 입에서 매수 가격이 나온 가장 높은 가격이 얼마냐면 36,000원이야. 가장 높은 가격. 이것 언제냐면 이것도 우리 유료회원님들이 네,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문자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정보는 나간 적도 없잖아요. 이 매수는 다 언제 했어요? 밑에 한 거예요, 밑에서. 요 밑에서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원익도 사실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냥 뭐 본전이거나 빠져봤자 뭐 한 1, 2% 빠진 건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걱정일까? 지난번에 올랐을 때 너무 산 거 아닌가라는 그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매수 가격 다 얼마씩이에요? 손해가 많이 났다는 사람들, 힘들다는 사람들은 그냥 매수 가격 얼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다 마찬가지야.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세요. LG전자도 갑자기 이렇게 빌빌대다가 쭉 올랐죠. 쭉 올랐다가 어떻게 됐어? 툭 떨어지잖아.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 원익은 그러니까 더 싸게 사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더 많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매수를 높게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36,000원이라 이 얘기입니다. 가장 비싼 게. 가장 비싼 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손실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수익이어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높은 가격에 산 거야. 응? 높은 가격에 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제시한 그 가장 높은 가격조차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 더 많은 비중.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야, 이 자식이 사라 그랬지? 오케이, 질러. 주가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매매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 그냥 네, 더 사주면 되잖아요. 더 사주면 내가 높은 가격에 샀어? 괜찮아. 여기서 더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단가 조절하면 LG전자 수익.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매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이런 매물대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나는 단기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몰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겠다. 지난번에 뭐 화신 팔아먹은 건 좀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일단 수익이 치고 올라갔는데 변동성이 조금 생길 것 같아서 네, 매도를 좀 쳐드린 거지. 요거는 내려가면 다시 사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지간한 부분에서 단기 매매를 안 칩니다. 이것도 몇 프로 나와서 한 20% 나왔나요? 네.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얼마 전까지 다 깎아먹었더만. 그래서 좀 이렇게 아깝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지지선 나오면 다시 사겠다. 이런 식의 부분들인 거지. 중간에 뭐 이게 끝났으니까 다 팔아먹고 끝냅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주식 매매하실 때요. 지금 대세 상승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상승하는 장에서는요. 같이 따라 올라가는 특히 주도 업종군에 있는 것들 이것이 뭐 소부장이 됐든 자동차 부품이 됐든 아니면은 뭐 대형주들은 당연한 거고요. 이 주도주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 딸려서 나오는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 이걸 우리가 단 한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꿀. 이걸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꿀. 꿀을 쪽쪽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는데 네? 꿀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아이쿠 그냥 나는 꿀은 안 먹겠다. 네. 꿀 못 빨면 마는 거지 뭐.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이보게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그죠? 상승장이라고. 올라가는 상승장이 뭔지는 아시죠? 상승. 윗상자에 오를승. 위로 오른다가 상승이요. 상승. 올라간다. 네. 올라가는데 뭐 두렵습니까? 상승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이 오르고 조금 내리는 거예요. 조금 내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조금 내린다는 거.
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2001년도, 2년도 이야기, 21년도, 22년도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때도 있었던 이런 엄청난 하락이 지금은 나오지 않죠? 네. 그때만큼 공포스러운 하락이 있습니까? 와, 미쳤다. 주식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 근데 이때도 잘 버텼는데 이 올라가고 있는 장에서 나오는 찌끔찌끔 들어오는 이런 조정들에서 못 버티는 이유는 뭐냐? 네? 뭐냐? 뭘까 도대체? 그때는 막 더 세게 들어왔는데 잘 버티더니 지금은 못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살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살만해져서.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요.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네? 요즘에 간식이 어딨어? 간식 그런 게 어딨어? 집에서 그냥 감자 고구마만 삶아줘도 그냥 박수 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요.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스테이크를 먹을까?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뷔페를 갈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막 그냥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래. 아, 오늘도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 건가? 뭐 어디 가야 되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걱정이야. 해외여행 이씨 그냥 막 네. 옛날에 해외여행이 어딨어, 해외여행이. 네? 계좌가 마이너스 30% 나올 때는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제발 본전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맨날 그냥 천지신명계 빌고 그냥 방송에 와가지고 본전만 나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플러스 나고 좀 그냥 네 그냥 등이 따뜻해지고 그냥 배가 불러오니까는 어떡해요. 아따 플러스 빨리빨리 안 가는 거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냥 증이 왜 이래요. 그냥 야 5%만 먹고라도 빨리 팔고 그냥 더 센 걸로 갑시다. 그냥 이런 생각들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조정이 오니까 무서워서요. 네. 아니야.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게? 아이고, 무서워! 네. 꿈에 나올까 무섭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가 괜찮아진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그냥 마이너스 그냥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네, 이 그냥 아이고 오늘 5%밖에 안 빠졌네요. 네,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하죠. 네. 아주 좋아요. 아주 그냥 잘 버텼어요. 그냥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올라갈 때는 그냥 아유, 좋아요. 그냥 네. 계좌가 이제 플러스 나오니까 살만해진 거야. 네. 이걸 뭐라고 욕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자, 이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생활을 즐겨야지. 옛날에는 네 100만 원만 가지고 그냥 뭐 못 먹고 못 살아 가지고 그냥 소세지 반찬에다가 계란 부치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그냥 생소세지 썰어 가지고 그냥 부쳐 먹고 네 소세지 반찬만 갖고 가도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인기 스타였어요. 맨날 김치조림과 멸치조림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 그다음에 장조림. 예, 도시락 반찬 뭐 있었습니까? 김치, 계란, 장조림 끝이지. 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대단했지.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반찬이 정 없다 그러면 이제 김치만 네, 싸간다든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거야. 그 당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니고요. 네, 책에서 봤죠. 네, 책에서 봤는데, 우리, 우리라고. 그 당시에는요, 반에서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도시락을 못 사왔어. 그래서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고. 기억 나요, 안 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 요즘 애들은 그렇지만은 밥을 못 사왔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 돼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밥을 친구들한테 한 숟갈씩 얻어가지고, 네, 밥을 같이 준다든지. 뭐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먹기 싫은 애들은 그냥 점심시간 되면 밖으로 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수돗물에 밥 먹고, 그, TV에도 있고, 요즘 뭐, 근대사 백과사전 이런 데도 나온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80년대예요 80년대. 네. 80년대요.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네. 아무튼, 네. 그랬었다니까? 80년대라고, 80년대. 그 일이 있었던 게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득 수준에서는 사실 100만 원, 그때 100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벌었지. 네.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저의, 네. 첫 월급, 네. 27만 원. 네. 나 진짜, 이때 생각하면, 나 이 월급 받고 어떻게 다녔지? 짜증.
진짜 열받네. 생각하니까. 지금 그 국민연금 그 내역 쭉 있잖아요. 국민연금 내역 쭉 보면은 27만 원. 그때 많이 벌 때는 뭐 35만 원도 벌었다. 뭐 했니? 뭐 야근했나? 네. 야근을 그때 밥 먹듯이 했으니까 네. 30 몇만 원도 있었고 20만 원대 27만 원. 못 번 때는 24만 원인데 이내 왜 24만 원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24만 원 번데 한 달에 네, 번 돈이 네? 야,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살 거 다 사고, 네. 그 다음에 경양식집 가가지고 그 함박스테이크도 한번 썰어보고 다 했지. 그 당시는 시골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드셨어요. 네. 더 잘 드셨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소득 수준인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무조건 200만 원 넘어요. 네. 물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200만 원 벌어도 지금은 네, 못 살겠다. 네. 조금만 뭐 경력이 좀 있고 회사 조금 다녔다 그러면은 기본 350 받잖아요. 네. 그잖아, 월급은. 기본 300 정도 받으시잖아. 그러면 이 정도 받으면 이제는 뭐 좀 살만하다 하지만 이때도 못 살겠다야. 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항상 마이너스일 때는 에이 짜증나 이 생각했다가 이제는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상황이 좀 바뀐 거죠. 조금 더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200으로도 살려면 충분히 살긴 합니다. 혼자 살면. 네. 혼자서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근데 만약에 처자식이 있다. 200으로는 죽었다 깨나 못 삽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200 가지고. 처자식이 있다. 그러면 먹는 것만 해도 지금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쓰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200 가지고 못 삽니다. 네. 혼자서는 살 수 있어요, 혼자서. 또는 내가 200 벌었는데 엄마 집에서 얹혀 산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집값 뭐 이런 거 세금 다 반찬값 다 되니까 이 돈 다 내 돈 용돈이잖아. 그 돈 남지. 네. 저축은 요즘에는 한 500 벌어도 저축 못 해요. 네. 4인 가족이 500 번다.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자나 안 나면 다행입니다. 애들이 이제 뭐 완전 깐난쟁이 때 돈 많이 든다고 하지만 깐난쟁이 때 돈 많이 안 들어요. 네. 초등학교 때 가면 돈 많이 든다 하죠? 초등학교 때 가면 돈 많이 안 듭니다. 중학교 가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중학교 돈 많이 안 듭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 가면 돈 많이 든다? 아니지. 대학교 가면 더 많이 듭니다. 미쳐버리는 거지. 네. 미쳐버리는 거야. 네. 왜 돈 쓸 때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계속 500에서 600, 700 올라가도 똑같아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에휴, 그래서 항상 불만인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세상에 이제 여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직장 생활한다. 직장 생활하면 돈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럼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이제 그때는 걱정이 생겨요. 직장 생활에 애가 다 커가지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가 벌어서 지가 써요. 근데 엄마 아빠는 걱정이 태산이야. 이놈의 새끼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모으고 다 쓰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이제 결혼하면서 홀랑 얻어가죠. 야, 인생이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떡하냐? 네,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엄마 거는 엄마 거고 아빠 거는 아빠 거다. 그리고 네 거는 네 거야. 네. 엄마 건 엄마 거, 아빠 건 아빠 거, 네 건 네 거. 자, 넘보지 말자. 서로 넘보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 거는 내 계좌에, 엄마 거는 엄마 계좌에, 애기는 애기 계좌에.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나는 이것만 너 중국 끝낼 거야. 대신에 대학교 학비까지는 내가 지원해 준다. 땡 끝. 저는 그런 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네 거는 네 거. 대신 나는 네 거 손대지 않는다. 음. 뭐 내가 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뭐 돈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니까, 네. 그때가 생각해 보고요. 뭐 그냥 네, 살던 집 줘도 되고, 네. 내가 집 하나 더 살 수 있으면 뭐, 네. 근데 나중에 절대 엄마 아빠 돈 뺏어가지 마요. 엄마 아빠 죽고 나거든. 네, 그거 네가 가져. 이러면 되잖아요. 네,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젊어서 고생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딱 그런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뭐 중학생이 아니라 뭐
뭐 40이든 50이든 간에 애기라고 부르려면 애기라고 부르는 거 아니요? 네. 자식은 다 애기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보니까 그때 90살 할아버지가 네, 70살 먹은 아들한테 야, 애야, 얘기야, 애기야, 차 조심하고 조심히 갔다 오너라. 그 얘기를 하더만. 네. 아가, 차 조심하고 조심히 갔다 오거라 했더니 예, 아버지 그러고 가던데. TV에서 보니까 그러고 가던디? 그거 뭐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이든 뭐든 간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안 바뀔 것 같습니다. 50이든 60이든 네, 영원히 애기지 뭐. 그때만 생각나잖아요. 네, 차 조심해라. 7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도요, 지금 그런 단계를 걸어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단계야. 마이너스일 때는. 자, 지금은 이제 아장아장 할 때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죠? 네. 내가 이제 갓난애기 돼가지고 이제 딱 똑바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이렇게 발버둥. 응알깍깍 발버둥.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획 뒤집죠? 획 뒤집고 이제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서 걷다가 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 그냥 걷지도 못하는 게 뛴다고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무릎 팍 다 까지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야. 네? 점점 이제 나의 생각은 빨라지고 우리 그 청소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 네. 청소년 때 뭐 10대 때, 10대 후반. 머리는 컸어. 몸도 컸어. 근데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행도 가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네, 밤새도록 놀고도 싶고 막 그러는데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놈들이 막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음지에 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계좌가요, 아직 아주 화끈한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과연 올런지 모르지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오게 되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팔아먹을까요, 말까요? 아니, 그때는 팔으라고도 안 팔아. 왜? 더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요. 저의 피부 비결은 세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수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얼굴 표면에 기름이 붙어요. 기름이 붙으면서 이게 천연적인 노화 방지가 됩니다. 노화 방지. 몰랐죠? 피부 기름이 이 피지로 들어가는 거 말고요. 저는 모공 이런 게 뭐 피지 이런 거 없거든요. 세수를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기름이 반들반들반들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모든 걸 보호해 줍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늙니? 아, 세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세수하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수해가지고 그 이로운 기름들을 다 걷어내니까 피부에 자극이 오고 맨날 그러니까 그거 걷어내고 화장품 바르고 그런다고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부터 딱 이틀만 세수 안 해보세요. 아니, 다른 데는 다 씻어서 세수만 하지 말아봐요. 그러면은 반들반들합니다. 네, 반들반들해져요. 네. 가까이서 봐도 멋져요. 네. 진짜 봤잖아. 저는 뾰루지 안 납니다. 그 뾰루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세수를 안 하면 일단은 피부가 반들반들해지면서 네, 기름광이다. 기름광. 기름광 요 코에 보세요. 이거 반질반질하죠? 기름광이야, 이게 기름광. 출근은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해봤어요? 해봤냐고? 해보셨냐고? 세수 3일 안 하고 출근해보셨냐고?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해보셨냐고?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할 말이에요. 네. 해보고 나서. 이것이 바로 저의 동안 피부 비결입니다. 네. 이게 완전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임상시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세수를 많이 하면 피부가 나빠져요.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세수를 많이 하면 피부에 붙어있는 유익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너무 극단의 처박인가요? 네. 충격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시 넘어가면, 계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21년도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주식을 좀 파세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주가 떨어지니까. 왜요? 더 사야 되지.
떨어지면 더 사는 게 주식 아닌가요? 우하하하. 빌려서 더 살 거야.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니까 안 팔 거야. 네. 지금 같은 생각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세수는 한 3일 정도는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먼지가 붙기 때문에 조금 그래. 그래서 3일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런 효과도 있어. 내가 한 3일 세수를 안 했다 이거야. 네. 3일 세수를 안 하고 나서 딱 씻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와, 너무 잘생겨. 너무 멋있어. 막 이런 느낌 딱 드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착시 효과인가요? 네. 할 때, 네, 내 마음이 시키지 않아요. 주식의 매도를, 이거를 승인하지 않아.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내 가슴이 시키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이, 안 돼! 그러면 손가락 확 붙들어 매고, 너 절대 팔지 마! 이렇게 막, 네, 그러거든요. 절대 팔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처럼요, 안달 목달 못해. 지금 팔아야 될까요? 5% 올랐는데 팔아야 될까요? 10% 올랐는데 팔아야 될까요? 아니, 10%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팔아야 될까요? 다시 손절해야 될까요?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네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이런 조정 들어온다고 무슨 이런데 갑자기 대세 하락이 나오고 나는 어이가 없어. 난 처음 들어봤네. 지금 올라온 것도 없는데 대세 하락이라느니 이제는 크게 꺾인다느니 이제는 끝났다느니 상투라느니 내가 제일 웃겼던 게 상투라는 얘기였어요. 상투가 나왔다느니 와. 상투는 아시죠? 머리 꼭대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제 방송 듣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네. 솔직히 방송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좀 파십시오 그래도 왜 팔아? 나는 안 팔 건데요. 절반만 팔 건데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팔으라고 했는데 주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하하 거 보세요. 난 안 팔았지롱.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헐헐rolrol로 당하는 거예요. 응?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식은요. 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이제 뭔가 자꾸 더 큰 것을 바라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뭔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추천할 때 매매를 할 때 저는 사실 자랑을 하긴 하죠. 네. 하이닉스로도 충분히 자랑할 만 하잖아요. 네. 100 얼마? 198%? 네. 충분히 올라갈 만 하죠. 네. 얼굴 보여주면 맞아요. 그래서 3일째입니다. 네. 3일. 화, 수, 목 안 씻고 방송. 금, 토, 일, 월요일 날은 안 씻고 방송. 이렇게. 네. 네. 언제 씻냐고요? 안 씻어요. 네. 안 씻어. 밖에도 안 나가면 안 씻어요.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몸이 썩을 것 같을 때, 네. 그럴 때 좀 씻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저가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자, 하이닉스 보세요. 계속 올라갈 때도 저는 매도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팔아먹은 건 누구야? 여러분들이 판 거잖아요. 누가 팔았어? 여러분들이. 계속 안 팔고 가시는 분들 좋아요. 난 지금 굳이 자랑할 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의 매매 스타일 보시면은요. 제가 언제 주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을 사야 됩니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 근데 매수하는 건 누구야?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매수하는 거고 여러분이 팔아먹는 거예요. 네? 그때 방송을 듣고 샀겠지. 네, 오부자님. 계좌 있어요? 84,400원? 그때 문자가 나갔어. 8만 원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 이때가 되면, 더 갈 것 같은데 조금 더 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얘기 해드렸죠. 초보 투자자가 정말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김대리가 주식을 너무너무 잘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갖고 김대리한테 가가지고, 야, 나도 주식 하나만 해줘라. 추천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김대리가 샬라샬라 해가지고, 네, 성투사한테 받은 종목을 하나 추천해줬어. 그랬더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50% 수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김대리하고 이제 야 나 50% 수익 났어. 야 돈 잘 벌었지. 역시 성투사가 최고야. 이러면서 네? 막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저녁을 먹었어. 저녁을 이제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이 사람이 초보자가 아니 50%나 수익을 냈는데 왜 기분이 나빠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못 사서 아니 난 100만 원밖에 못 사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거 만약에 1억 집어넣었으면 5천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놀고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가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매매 포인트를 벗어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비극이 시작이 돼요. 저는 여기 이후로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왜냐면 이미 충분히 매수가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이평선 지지를 끼고 가는 거, 그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이때는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수 다 했어요. 네. 아시죠? 요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냥 여기서부터 매수하지 않습니다. 요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모르지만, 매수해도 괜찮아요. 매수해도 괜찮긴 한데, 굳이 나는 비중을 많이 채운 상태에서 이격 벌어지고 조정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매수하지 않는다. 이 여기서부터는요, 뭐냐면 수익을 즐기는 단계지.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제. 즐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높게 저한테서 매수 추천을 받은 가격은 13만 9천 원쯤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 네, 13만 6천 원이네요. 13만 6천 원이랍니다.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럼 27만 원만 가면은 가장 높은 사람도 100% 나오겠네? 싸게 산 사람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삼성전자는 지금 괜찮아. 타이밍이 나오면 계속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보세요. 뭐 이격이 벗어난 게 없어. 잘하고 있어. 근데 하이닉스 전망만 좋으냐? 아니지. 삼성전자 전망이 더 좋아요. 하이닉스 실적만 크게 증가하느냐? 아니죠. 삼성전자 실적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것도 많아요. 휴대폰 판매부터 가전 판매부터 해가지고요. 네. 디램 쪽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낫잖아요. 네. 점유율 1등이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내려올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들 사지 말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지 말라고. 이격이 벌어지면 사지 말라고. 반드시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격이 벌어졌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이거 미친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팔 때가 되었구나. 기다려보자. 예,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8만 원에 사거나 9만 원에 사가지고 수익이 대박 터지긴 어려울 거예요. 8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나겠습니까? 12만 원 가봤자 50%밖에 안 되잖아요. 수익 50%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이제 100%로 만들려면 비중을 2배 실으면 된다고 그랬죠? 네, 기존에 사던 것보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가면 50%짜리가 100%로 둔갑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게 좋다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비중을 많이 실어서 안전한 리스크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욕하지 말라고요. 삼성전자 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좀 의심해야 돼요. 왜냐면 지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삼성전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내려갑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이야. 삼성전자 수익률이 너무 적잖아요. 2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그죠? 많이 사면 되잖아요. 많이 사면. 변동성이 크지도 않아. 삼성전자 변동성 나와봤자 지가 뒤지게 빠져봤자 5% 6%지. 여기서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꼭대기에 산 것도 아니고 밑에서 사면 지가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매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정이 오더라도 계좌가 튼튼해지려면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너무 저점이고 너무너무 바닥이라는 이야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노조 뭐 합법적 파업을 뭐 얻었다 뭐 그랬고 파업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 나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일단 실적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 뭐 알아서 해결하겠지. 네. 설마 또 파업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번 파업 때 파업 얘기 나올 때도 그냥 잘 넘어갔는데 뭐 실제로 되려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어떻게 안 되나? 네. 왜 그럴까? 근데 뭐 월급 올려주고 하는 건 충분히 좋은데 너무 그렇게 막 다 달라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주 입장에서 좀 짜증나죠. 지난번에도 그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짜증납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뭐 돈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의 30%를 내놓으라는 거는 야, 그거는 일하지 말고 뭐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만약에 투자도 못 하고 돈이 없어 갖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상여금 주고 다 주고 그러면은 회사는 뭘로 발전해? 네. 아우, 난 좀 답답해요. 네. 적당히 요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더 지급받아야지. 더 받아야 되는데 야, 근데 그걸 또 회사가 들어줄 거 아니야.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계속 파업한다고 그러고 뭐 공장 중단시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회사가 또 들어줄 거란 말이지. 야, 그러면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주주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는 자사주 매입도 해야 되고 이 규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건데 그죠? 요거 네, 자사주 매입도 해야 돼요. 일단은 조 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요거 하고 주주 배당 지금 계속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주 배당을 계속 높이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배당 성향이 지금 한 20 몇 프로 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대차가 저건 많아요. 네, 현금성 자산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써도 사실은 별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야, 내년에. 그죠? 내년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법으로 좀 그 정해졌으면 좋겠어. 임금 인상률은 얼마만큼 딱 정해져 놓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네. 너무 네. 에휴.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갑자기 자, 500만 원 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이거 한 달에 500만 원 이러면 이거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어. 여러분들 특강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특강이 7월 23일 날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네. 7월 23일이요. 이때가 특강입니다. 이때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이벤트를 좀 활용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때 요런 비슷한 이벤트 하나 있어서 한번 해드렸었는데 1개월에 49만 원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7월 1일까지입니다. 7월 1일까지인데 1개월 하면은 지금 특강이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 5일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2개월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88만 원에 서비스 10일이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10일까지 더했을 경우에 가격을 치면 한 달에 네, 한 37만 원꼴로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요것도 지금 1개월에 49만 원인데 여기서 뭐가 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특강비까지 여기 포함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음번 특강을 들으시려고 한다면 이번 1개월 요거를 상품을 이용하시면 또 다음번 특강까지 포함해서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활용해 보세요. 네, 특강을 들으시려고 적금 붓고 계신 분들은 일단 중단하고 요쪽으로 좀 집중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제 종목들 이제 실적 시즌에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과 함께 이런 그 이벤트를 이용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요 기간을 좀 이용해 보세요. 7월 1일까지니까 요 기간 안에 특강을 들으실 분들은 네, 여기다가 15만 원 빼면 얼마나 되겠어요? 15만 원 빼버리면 3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활용하세요. 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날짜 계산 이런 것들 꼼수 이런 거 저는 어차피 특강 계획이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이제 이벤트를 이용한 꼼수 특강 공짜로 듣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특강 공짜로 듣기.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특강 공짜로 듣기네. 네. 특강 공짜로 듣기. 이벤트만 활용하시면 특강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정도 금액이라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이제 올라온 것들 좀 팔아먹어서 네. 월급 종목 중에 팔아먹은 거 뭐 있어? 없나 아직은? 네. 그런 것도 좀 팔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배당금 들어올 거예요. 네. 7월 달에 배당금 들어오니까 배당금으로 이제 중간 배당금 들어오는 걸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저걸 해봐. 7월에 8월에 들어오나요? 네. 아무튼 이제 배당금이 또 중간 배당 종목도 배당금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이제 주식 매수하는 거 좋지만 공부하는데도 돈을 아끼지 말자. 네. 특강 비용은 싸죠. 네. 싸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네. 특강은 언제나 최강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특강 비용이 50만 원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네. 2개월 등록해도 당연히 특강 포함됩니다. 왜냐면 특강이라는 것은요, 유료 방송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료 방송을 듣고 있는 기간이 되면 이 특강 기간이 포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특강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특강만 듣겠다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7월 23일부터 시작하시는 이제 특강 상품이 따로 나와요. 거기에 하게 되시면 특강 기간만 딱 듣는 거고 지금처럼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이런 거 하게 되셨을 때 유료 기간 안에 특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특강은 포함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 지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들은 특강에 대한 가입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강이 공짜다. 네, 특강이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뭐 일이 시작해서 이렇게 특강 더 들으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벤트는 이제 8월 8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88데이. 네, 그때까지 또 이제 좀 견뎌보는 거야. 네, 또 견뎌보고 이제 8월 8일쯤 되면 이제 이벤트 오면 또 그걸 한 번 더 해보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다음번 특강은 이제 11월이나 12월쯤 있겠죠. 10월일까요? 네. 아무튼 뭐 그쯤에 있겠죠. 그쯤에 있으면은 이제 또 그때쯤 봐가지고 이제 연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꼼수를 계속 이용하셔야 돼.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나라는 걸 꼭 이용하셔가지고 그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원래 정상가 주고 가입하는 거 아니야. 네. 헬스장도 마찬가지죠. 정상가 주고 가입 안 하죠. 이벤트 할 때 그럴 때만 딱 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 특강은요,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하반기 주도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차피 주도주는 전차 군단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새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하반기에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 스몰캡, 네, 스몰캡, 중소형주죠. 네, 스몰캡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구축을 좀 하고 하반기 포트는 일단 뭐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는 금리 인하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포트에 대한 구성을 조금 더 다르게 짜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전략을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항상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특강은 지금 필요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특강도 잘 소화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지난번 특강 때도 네,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같은 때는 이제 조선주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하나엔진 이게 이제 지지난번 특강이었는데 많이 갔어. 하나엔진, 한국조선해양 이게 많이 갔죠. 이게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주 쪽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특강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있었죠. 네. 현대중공업 요것도 지금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어요. 수익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뭐 이런 거. 네, 조선주 이것도 신고가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주들도 이제
조금씩 계속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고, 밸류업은 이미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밸류업은 진짜 웃기는 게, 그렇게 자율로 하라고 해놓고 지들끼리 뭐 그렇게 해놓고 끝! 그래 버렸는데 뭐 어떡해. 증시를 올리겠다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어떤 생각들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당쟁 싸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막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부에서 문제는 지금 뭐예요? 뭐 특검,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누가 이제 뭐 당대표로 나간다, 누가는 뭐 사퇴를 한다, 뭐가 어떻게 됐다, 뭐 무슨 말을 누가 했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이 짜증나, 씨. 그죠?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자율로 알아서 하랬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좀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뭐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 지금 약간 불명확하죠. 근데 이 불명확한 걸 가지고서 니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그렇게 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시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지금. 상당히 난처해요. 이게 뭔 놈의 정책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 3개월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한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밸류업을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밸류업을 뭘 한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건 있었어요. 밸류업 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잖아. 그거 많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일단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그지 같든 어쨌든 간에, 일단 그래도 주가는 올랐으니까, 네.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시장 자체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용두사미 같은 거.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이런 거. 원래 반대인가요? 네. 너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용두삼이지 이게 뭐요? 흐지부지 되는 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 한다는 얘기 있어요. 네. 뭐 저 PBR 뭐 해가지고 뭐 무슨 그때는 한마디 있었잖아요. 뭐 이행을 안 하면은 강제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뭐 상장 폐지는 님이랄 거. 네. 뭐 상장 폐지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표를 어떻게 시킬 건데 자기들이. 뭐 저펀데 뭐 밸류업 안 한다고 상폐시킨다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말이면 다 하여튼 불만이 많아. 네. 이 와중에 국민연금은 또 올라갔죠. 의료보험도 올라갔죠. 네. 세금은 계속 올라가죠. 이 세금이 또 어디다 쓰이는지 모르죠. 짜증나죠. 네. 국민연금은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좀 해본 거야. 요즘에 국민연금 같은 게 보면 60세부터 받는 거예요? 네. 65세부터 받는 겁니까? 뭐 하여튼 있는데 받는 기간을 뒤로 연장해 가지고 받으면 연금이 좀 높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 받았는데 받는 연금인데 여기 5년 정도 더 뒤로 하면 뭐 120만 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5년 앞당길 수가 있답니다. 네. 5년 앞당겨서 조기직을 받는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늘어난 것만큼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한 8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더 조금밖에 못 받지만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높아져가지고 연간 소득을 잡혀버리니까 건강보험료 잡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금액을 낮게 받으니까 건강보험료가 더 낮게 책정이 되기도 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받는 것들 보면 그게 쌤쌤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즘에는 뒤로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앞당겨서 받는다는 그런 전략들을 또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더 늦게 받아서 왕창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더 빨리 받으면 어때? 네. 더 빨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없어지기 전에 단 조금이라도 먼저 받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국민연금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일찍 받는 것. 돈을 조금 받는다는 어떤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또 5년 동안 열심히 쌓여서 오래 받는 거기도 하고,
또 금액 자체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세금 떼는 게 더 적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금을 적게 주면 돼요? 내가 낸 건데 왜 적게 줘? 소득이 있다고, 소득이 있으면은 그러면 연금을 적게 주면은 그거는 도둑놈 아닙니까? 그건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낸 거 연금 받겠다는데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없어지면은 연금이 다시 올라갑니까? 아니, 소득이 있으면 덜 준다는 것도 난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죠? 그죠? 살 날이 길면 빨리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소득이 있으면 안 준다. 그러니까 노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이 있으면 안 준다는 거는 맞아요. 안 주는 건 맞아요. 좀 이제 적게 준다거나 그렇긴 하는데 그좀 그렇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못됐다. 그죠? 못된 거잖아요. 소득 있다고 덜 주면 됩니까? 진짜 못된 거지 이게. 내가 낸 거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왜 소득 있다고 안 주고?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상하다. 안 된다고 그래도 이거는 국민연금 안 내면 저거 아시죠? 연체. 네. 연체금 붙잖아요. 가산료. 가산금 내야 돼요. 국민연금 안 내면. 네. 수납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낸 돈 다 받아먹는 그 기간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 도대체가 말이야. 아, 그거는 좀 진짜 너무한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자율 그런 거 계산해서 봐야 돼. 그거 운영하면서 뭐 그냥 괜히 자기들 그 국민들 돈 가지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최대주주이답시고 그냥 막 무슨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월급 통장 차압도 들어온대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연금이요? 그게 나는 도대체가 좀 이거 개인연금 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못됐습니다. 못된 거야. 나쁜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으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걸 누구 마음대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걸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에이.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렇다고 뭐 운영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게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증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뭐 거기 뭐 직원분들 뭐 이런 직원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운영하는 행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 답답합니다. 네, 답답해요. 네, 맞아요. 군인 공무원 연금은 군인들은 공무원 그 국민연금 안 내잖아요. 네. 에 근데 그거 가지고 좀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될 때다 이런 시기가 됐거든요. 왜냐면 보유한 단가보다 그 비중보다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워낙 안 사가지고. 근데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 마라 뭐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주식 못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난번에 빌딩 팔아먹고 막 이런 거 주식 팔아먹고 이런 거 다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네. 아니 지금 국내 비중이 분명히 적을 텐데 분명히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매수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가요. 왜냐면 연기금하고 이 외국인하고의 그 매수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종목을 보는 그 관점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뜁니다. 근데 왜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안 들어와. 그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산다고 한 지는 이제 작년부터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안 샀죠. 올해도 뭐 얼마 전에 산다고 했는데 안 사고 있죠. 네. 비중이 낮으면 비중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비중을 더 낮추려고 하는 건가? 국내 주식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수익률이 정말로 좋은지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네. 믿을 수가 없어. 연금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주식을 계속 팔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 연기금조차도 국내 시장 안 하고 해외로 가서 그냥 미국에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내수 시장 먼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요즘에 연기금을 안 믿잖아요. 차라리 금융투자의 움직임을 보고서 어떻게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죠. 금융투자는 오늘 2880까지 올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외국인들이 팔아제끼니까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 금융투자 쪽에서는 또 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연 7%밖에 안 됐어요? 내가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무리 봐도. 내가 운영을 좀 하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3전에 제가 남은 거 다 몰빵 쳐드릴게요. 국민연금 900조 있다고? 자, 3전 몰빵 가자 해가지고 그냥 시총을 얼마로 올리면 되겠어요? 네. 지금 500조니까 한 1400조까지 올리면 되겠네. 네. 우리도 이 정도 해줘야지. 네. 그죠? 삼성전자 그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빵! 3전 몰빵 가자! 해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그러면 1400조면은, 한 40만원 정도만 가면 되겠네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에 두 자릿수 수익률 안 나오신 분 있어요? 두 자릿수? 올해도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고 있죠. 수익률이 지금 우리도 올해만 보더라도 두 자릿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두 자릿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부터는 얼마나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벌고 있는 얘기지. 네. 숫자 지금 올해 수익률 두 자릿수예요. 네. 작년도 두 자릿수였죠. 두 자릿수.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아니죠? 왜 마이너스? 작년에 왜 마이너스? 작년에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너스 날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 청와대 불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와대 불러봤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에 마이너스였을 리가 없지? 마이너스였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마이너스 났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작년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우리 수익률 두 자릿수였어요. 네. 아니요? 0으로 만든 거는 올해 들어와서 만든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 수익률이요. 네, 이 수익률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0%였는데 뭐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거 두 자릿수.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내가 5천 있었다 1월 달에 1월 1일 날 근데 이때는 네, 뭐 한 6천 있었다 7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작년에 두 자릿수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플러스로 바뀐 게 그래서잖아요. 네. 이렇게 성장 안 했으면 안 됐지. 네. 두 자릿수는 성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나오는 게. 진짜 더 많이 올라갈 때는요,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만약에 두 자릿수, 10%다. 여기도 한 10%다. 그럼 누적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10%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즉, 10,000원에서 11,000원 가는 것보다 11,000원에서 12,100원? 네. 12,100원. 네, 맞죠? 네. 10,000원, 11,000원. 복리 계산하면, 여기서 다시 10%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13,200원. 네. 이겁니다. 그죠? 잔고가 올라간 거, 잔고가 올라간 건 근데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잔고도 많이 올랐죠. 네. 복리는 계산해 보세요.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이거잖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기금보다 잘하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연기금이랑 맞짱 떠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파이팅 되는 거죠. 지금 올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네. 1월 달에 주가 내린 거 요때 우리가 손해 좀 본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5월 달에 주가 좀 내려 가지고요. 네, 요때는 진짜 마이너스 0.1인가? 네.
마이너스 아니요. 뭐 마이너스가 좀 나왔고 요때 마이너스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 요때도 수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좌가 아주 좋아졌지. 아주 좋아요. 아우 정말 근데 나는 막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정말 신뢰도가 좀 떨어져. 내일이 6.25잖아요. 6.25. 내일이 6.25. 그러니까 이런 거. 내 눈이 뭐요? 오. 네. 네. 자, 아무튼 이번 주는요. 주 초반 오늘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경계심이 일단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 계산 나와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네, 긴장하지 않아요. 저는 계산을 잘하잖아요. 거의 뭐 수학자급으로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검산하는 거, 검산의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번 주 초반에는 경계심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월화의 포지션. 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엔비디아 주주총회 기다립시다. 주주총회에서 네, 우리 회사 망해요 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렇다. 주주 여러분들에게 뭐 더 큰 것을 주겠다. 뭐 이걸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지. 우리 회사 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희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거 물어보지 마요. 밤에 장어 드시는 그걸 왜 물어봐? 네, 그런 거 민망하게. 네. 지금 저출산 대책에 네, 네? 정책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수혜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아유, 이분이 눈치가 없구만.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슉! 채팅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채팅도 안 하고 장어를 굽고 있겠어. 슉! 애국자십니다. 네. 안 먹어? 네. 괜찮아. 둘 중에 한 명만 먹으면 성립돼요. 네. 둘 중에 한 명만 먹으면 성립합니다. 네. 그걸 또 은근히 이렇게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의 계좌가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는지만 잘 보시고 그렇게 튼튼한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그걸 고민해야 돼. 내가 지금 내 계좌를 버티게 해줄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많이 안 빠지면 됩니다. 많이 안 빠지면 되는 거고 반등이 나갈 때 더 많이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떨어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걔네들도 한번 빠져줘야 돼. 왜? 주주총회 때 더 오를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가지고 있다가 주주총회 때 주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높다고 하는데 더 높다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좀 빠져줘야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떨어질 때 털어먹을 거 좀 털어먹고 반등 나오면은 또 그거 가지고 챙겨 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이번 주 오늘 내일은요. 오늘은 일단 지나갔으니까 내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큰일 났다. 이제 뭐 대세 하락이다. 조정이다. 큰 뭐 이제 다 팔아야 된다.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진작 팔 걸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냥 내일까지는 조정이구나.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라갈 겁니다. 반도체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해주면서 균형을 좀 맞춰주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나 또는 2차 전지는 이제 화성에서 그 리튬인가요? 그쪽 불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거? 에스코넥이 대주주였다면서요? 그리고 에스코넥이 뭐 이게 난리는, 이거는 회사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시간에는 어땠대요? 아이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던데, 네. 안타깝습니다.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2차 전지가 뭐 그런 폭발 사고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히 또 조정 끌고 가려고 하면은 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뭐, 이렇게 시장 자체를 뭐 끝없이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끝없이 긍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을 그대로 직시해서 보자면 조정은 나와요. 네. 조정은 나오는데 아마 많이 나오면 이제 수요일까지,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아마 내일 정도까지면 끝나지 않을까. 네. 아니요, 에스코넥의 자회사. 에스코넥의 자회사예요. 그쪽에서 완성품을 다 만들고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에스코넥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한 90 몇 프로 갖고 있대요, 지분을.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배터리 쪽으로 되면은 이게 악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특별하게 악재로 나오진 않겠죠. 네.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소부장 쪽 더 많이 보세요. 더 많이 보시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내려갈 때는 사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발가락 같은 거 담가가지고,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중은 많이 실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제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실어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대응들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걔네들은 또 포지션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ST7 올라간 거 보고서 그냥 걔네들 따라간다고 비중을 왕창 실어버리면 변동성 큰 종목들에게 바로 그냥 모가지 당합니다. 댕강댕강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을 거는 비중입니다. 대형주들은 많이 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많이 사면 변동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일 낮에도 방송이 있어요. 내일 낮 14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또 내일은 내일 장중에 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정말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리는지 오르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던 장어 계속 드시고, 네,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출출하시면, 네, 가까운 데서 장어라도 어떻게, 네, 조달해서 아쉬운 대로 뭐 장어 말고는 또 뭐 있대? 치킨이라도, 네, 맥주, 사실 치맥이 최고 아니야? 네, 치맥이, 네, 네,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술 마시면 다 이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마시면 다 멋져,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밤 음주를 한 번씩 하시고, 네. 어차피 시장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편하게 먹고 주무세요. 그 다음에 내일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올라갔어.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일까지 얻어맞는다. 네, 내일부터 탁 맞고 올라갔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파이팅!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즐거운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죠? 네.